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태어나고 죽는 사이 인간은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태어났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매 순간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것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결정되어 느끼지 못했지만 수많은 대안 중에 선택을 내린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결정을 스스로 생각하여 내립니다. 이전의 경험, 그날의 기분, 혹은 약간의 충동 등이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주체적인 생명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는 먼 미래에서 결정된 도착지를 향해 착실히 달려가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미래란 이미 존재한 어떤 사건이고 우리는 그 미래에서 과거 사건을 충실히 표현하는 재현 배우인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실제로 과학 분야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는 유전자에 의해 창조된 생존기계에 불과하다. 이는 유전자에 의해 인간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고 우리가 순간순간 내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결정은 사실 유전자가 이끄는 방향대로 끌려가는 것뿐이다라는 이야기죠. 당연하게도 이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고 비단 과학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는 왜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그리고 자유의지란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이 물음을 확장시킨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 컨택트의 원작 소설인 당신 인생의 이야기로 널리 알려진 테드 창의 소설 모음집인 숨의 첫 챕터에 해당하는 상인과 연금술사의 문의 말이죠. 주인공 아빠스는 시장을 둘러보던 중 신기한 물건들이 많은 상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자신을 바샤라트라 소개한 상점 주인은 여러 분야의 해박한 인물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상대였죠. 그런데 갑자기 그가 연금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철진한 사기극에 가까운 연금술을 입에 올리자 아빠스는 자신도 그런 걸 믿지 않는 분별력 정도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바샤라트는 그 생각을 바꿔줄 물건이 있다며 안으로 그를 들이게 되죠. 그가 보여준 물건은 실로 기이했습니다. 커다란 금속 고리에 한쪽 팔을 쑥 밀어넣자 반대쪽으로 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팔을 빼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리를 통과시켰던 부분의 팔만 반대쪽 고리 밖으로 튀어나온 것이죠. 주인은 고리 오른쪽이 왼쪽보다 앞서 있다고 합니다. 시간차가 나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다르게 보이는 것이란 얘기였죠. 그러더니 세월의 문이 있다고 또 다른 물건을 소개합니다. 몇 초의 차이가 있는 고리가 아닌 20년이라는 세월의 간극이 벌어지는 포털이 있다는 것. 그리고 원하기만 한다면 이 문을 통과해 20년 뒤에 자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세월의 문을 통과해 행복한 삶을 손에 쥔 밧줄공 이야기와 어쩐지 더 불행해진 직조공 이야기, 그리고 뛰어난 기지로 남편을 도운 밧줄공의 아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들 이야기의 공통점은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으며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회개와 속죄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생각한 아빠스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동시에 세월의 문에 대한 호기심도 커지게 되죠. 하지만 바샤라트가 가진 세월의 문은 지난주에 만들어져 미래로는 갈 수 있지만 20년 전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미래가 아닌 과거로 가기를 원한 아빠스는 주인에게 물어 20년 전으로 갈 수 있는 세월의 문이 있다는 카이로로 떠나게 됩니다. 그가 20년 전으로 가려고 한 이유는 아내였습니다. 그는 20년 전 노예 판매권을 두고 아내와 싸우다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떠나고 며칠 뒤 모스크가 무너지며 아내는 목숨을 잃습니다. 불운한 사고였지만 그는 자신이 죽인 것 같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되돌리고 싶어 했습니다. 무사히 카이로에 있는 세월의 문을 통해 20년 전의 시점에 도착했지만 바그다드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모래폭풍이 몰아닥쳐 예상일보다 훨씬 늦게 바그다드에 입성하게 되죠. 그리고 도착하기 바로 전날에 모스크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한 번도 괴로웠던 이야기를 두 번이나 듣게 된 것이죠. 그럼 그에게 한 여자가 다가와 있습니다. 자신을 의사라 밝힌 그녀는 아내인 나자의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왔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는 이야기를 말이죠. 아빠스는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그리고 미래 역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바꿀 수 없이 정해져 있다는 것,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운명을 깨닫습니다. 이야기는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 다룹니다. 우리에게 과거란 이미 일어난 일이고 그 일을 돌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 타임슬립 콘텐츠에서 다루는 것처럼 과거를 바꾸었을 때 평행우주는 수없이 분기해야 하고 이는 결국 과거를 바꿈으로써 현재가 바뀌는 다른 세계에 접속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미래를 바꾸는 건 어떨까요? 미래는 과거와 달리 다양한 옵션을 가진 가능성으로 존재합니다. 어떤 컨텐츠에서는 미래도 정해진 것이니 결국은 그렇게 현재의 삶도 흘러간다는 운명론적 관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가 하면 어떤 컨텐츠에서는 미래는 아직 진행된 적 없던 사건들을 미리 본 것인 만큼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이 운명을 거스를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전자의 관점에서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이 생각났고 후자의 관점에서는 2013년도에 제작된 멜로 영화 어바웃 타임이 생각났습니다. 먼저 테넷은 주도자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시간의 흐름이 역전되는 인버전 현상을 이용해 지구의 핵무기를 살포하려는 빌런 사토르와 첩보전을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라는 하나의 격언 아래 주인공과 닐은 핵무기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 작전을 펼칩니다. 주인공이 본 미래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일어나기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이죠. 즉, 테넷 속 주인공들은 미래 역시 결정된 것이며 어떻게든 결정된 일을 향해 현재는 흘러간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어바웃 타임은 멜로적인 부분이 훨씬 두드러지기는 하나 주인공 팀이 선택하는 결정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지는 미래를 그립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 미래를 바꾸기도 하나 친구의 불행한 현실을 바꿔놓기 위해 시간여행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꾼 미래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 두 영화는 미래의 결정론에 대해 판이하게 다른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테드 창의 단편은 어바웃 타임이라기보다 테넷에 가까운 이야기라 봐야 했습니다.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는 실존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는 과학자들마다도 의견이 다르고 하나의 정확한 진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에 관점에 따라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애매모호한 답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인 리처드 도킨스가 들려준 이야기에서 꽤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저서를 읽고 난 수많은 학생들이 그를 찾아와 불안감과 허무주의에 빠져 고통을 털어놓은 일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어차피 유전자 단위에서 결정된 미래를 충실히 따르는 거라면 지금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건 역시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리처드 도킨스는 그것이 운명론적으로 모든 일을 인간이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유전자가 자신의 형태를 남기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생존에 유리한 환경으로 진화하고 다음 세대로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분명하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DNA의 부름에 끝내 저항하는 생명체라 이야기합니다. 아주 직관적인 예로 피임을 들기도 합니다. 피임이란 자연 발생 단계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번식을 위해 살아가는 많은 동물과 달리 인간은 다양한 피임 방법을 통해 의도적인 번식 제어를 합니다. DNA가 남겨둔 미래를 향하는 길이 강제되고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피임과 같은 행위 역시 발생하지 않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인류는 미래를 따르지 않을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들은 정해진 미래가 아닌 다른 길을 탐색하고 그 길을 역행할 방법을 찾아왔던 거죠. 우리에게 점주된 미래는 DNA상에 존재하나 아주 조금씩 그 궤도를 바꿔왔습니다. 그렇기에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볼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영장류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꿈틀거림이라 봐야겠죠. 왜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은 인류의 태동과 함께 풀 수 없는 난제처럼 인간의 삶과 함께 했을 겁니다. 정확한 답이 없는 만큼 명확한 해답을 내리는 건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언급했던 책과 영화에서 얻은 힌트와 나름의 생각을 더해 이야기해보자면 우리는 정해진 미래를 적극적으로 바꿀 수는 없으나 현실 세계에서 충실한 것으로 미래를 바꿔간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에 성실히 살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창작물 속 주인공들의 삶과는 달리 우리는 단 몇 초 뒤의 미래도 속단할 수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연과 우연이 겹쳐 쌓아 올린 현재라는 시간선 위에서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감각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지나온 과거가 미래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하나의 궤적이라 한다면 미래에서 기다릴 훗날의 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현재의 삶을 좋은 쪽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당도할 미래의 모습이 내가 지나온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을 테니 말이죠.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정해진 운명에 저항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미래를 바꿔놓는다는 말이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실함과 호기심으로 무장한 인류라는 종족은 수없이 많은 미래를 바꿔 현재에 도달한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조금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분투하는 건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이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모여 우리의 미래를 좀 더 좋은 쪽으로 옮겨놓아 현재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